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설을 맡은 국어 댄스 전용 해설사 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명작 꼭두 그 경기에서 작품을 보러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제가 오늘 이 꼭두 작품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먼저 꼭두라는 이 이름 자체가 많이 익숙하진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꼭두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꼭두는 우리나라 전통 장례에서 그 상여가 이동하고 옮겨질 때에 그 상여 앞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상여를 가는 길에 외롭지 않게 그걸 지켜주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가는 길에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가는 길에 외롭지 않게 즐겁게 놀아주는 놀이패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서 쭉 그런 연행들을 보여주고 그 상여가 지나가게 되는데, 부자인 사람은 사람을 써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난한 민중 같은 경우는 사람을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상여에다가 그 사람 대신에 인형을 대신해서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을 뽑는 그 인형을 꼭두라고 합니다. 그 꼭두에 사람 인형을 뽑기도 하는데 동물 모양도 뽑기도 해요. 근데 동물 모양 중에 많이 꽂는 게 용이랑 봉황의 모습을 꽂는데, 그 용과 봉황의 의미는 그동안은 민중으로서 하층민으로 살았지만 죽을 때만큼은 용이랑 봉황의 의미는 또 왕이잖아요. 왕처럼 높게 또 올려서 보내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용과 봉황을 꽂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용과 봉황의 의미를 또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 꼭두의 모습이 물구나무 서기 하는 꼭두가 있어요. 그거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그런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꼭두의 모습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자세한 그 꼭두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 극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상적인 모습을 흘러가는지는 나와드린 자료를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으로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이 꼭두 작품이 여러분이 보시는 데서 내용을 보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지만 좀 관계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서 그 꼭두가 작품이 갖고 있는 밑에 깔려있는 의미랑 철학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꼭두를 이 작품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첫 번째 꼭두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례에서 쓰이는 도구이고 사람의 모습인데, 그랬을 때 이 꼭두가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주제는 뭐냐면 죽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인데 그 죽음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죽음을 모든 존재가 끝나는 끝 지점으로 해석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작품에서는 그 죽음을 경계로 해석을 하고, 기존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이 다 끝나고 또 다음 새로운 모습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사이의 지점으로서의 경계를 이 꼭두 죽음의 의미로 해석을 좀 했고요. 그 해석에 기반해서 작품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경계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경계가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이 다른 사람 살듯이 똑같이 반복되게 살아왔던 모습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정말 내가 맞나? 라는 자괴감이 들면서 내가 정말 변화해야겠다. 정말 큰 변화를 꿈꾸고 있지만 큰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 경계라는 것은 기존의 모습을 완전히 죽음처럼 지워내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사이에 그 지점을 경계로 좀 해석하고 있고요. 니체로 얘기하면 위버맨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버맨시가 무슨 초능력 가진 그런 초인이 아니라 넘어가는 자, 극복하는 자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자기 모습들을 극복하고 한 단계로 상승하는 모습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이제 경계로 해석하고, 두 번째 경계 해석은 조금 더 심한 부분인데, 존재론적으로 이 어느 존재와 어느 존재 사이의 그 경계 부분을 좀 잡았고, 그 이전의 서양 철학에서는 주로 이 존재들의 동일성,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기반해서 존재를 규정했다면은 경계에 주목하는 철학적 의미는 이 존재 자체의 정의 또는 동일성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들 사이에 있는 경계가 정말 이 존재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철학적 입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 부분에서는 어느 존재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비결정적이고 비규정적이고, 또 이
이 경계 부분에서는 되게 혼란도 존재하면서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있는 잠재성의 상태로 있는 거죠. 그 경계의 부분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작품에서도 녹아져 들어가 있다. 이 부분들이 작품에서는 겉으로는 이 꼭두의 모습들을 형상들이 쭉쭉 나와요. 근데 그 잠재 밑에 깔려있는 철학계에서는 그 부분에서 이런 철학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더 깊이 있는 감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 작가가 그동안 철학을 담은 무용을 좀 해왔었는데 예전에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랑 니체 철학을 담아오고 또 포스트모던 철학을 담은 작품들을 좀 해왔었고 지금에 있어서는 과거의 포스트모던 철학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개별자들의 자기 주체성과 자기 독자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 어우러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철학을 좀 고민을 했었고 그런 철학으로서 각 존재들이 자기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영향들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철학들을 고민한 그 철학이 이 작품 배경에 깔려있다. 그래서 이 각 존재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 작품에서는 표현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품 보시면 꼭두 자체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보이시게 되고 그걸 감상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함께 감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꼭두의 의미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경계를 지나는 사람들,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존에 자신의 살았던 모습들을 다 부정하고 새로운 삶을 내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어렵고 그 과정으로 나아갈 때는 힘든 과정인데 그 힘든 과정에서 꼭두라는 존재가 옆에 서서 함께 동반자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역을 막아주는 호응사 역할도 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꼭두가 해주는 부분도 작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었을 때 그 변화를 이뤄내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위원의 존재들을 이 작품에서 느끼면서 위안을 얻으시거나 아니면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작품을 다시 앞에 오버추에 이어서 작품을 계속 보실 텐데요. 작품의 분위기상 박수 없이 작품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작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작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가님의 작품. 아, 네. 활용 점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감동적으로 잘 마무리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공연들 잘 보셨나요? 네. 제가 앞서 해설할 때 이 구체적인 각 장면들의 의미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해설을 안 하는 거는 미리 그 장면들을 해설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자유롭게 해석할 권리를 빼앗는다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셔서 제가 그 설명을 미리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에 깔린 내용만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 지금 이미 보셨으니까 의도했던 몇 가지 장면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나왔던 군무는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기존에 살던 모습들 표현한 부분들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면에 희노애락은 각 기존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인사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호위무사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꼭두가 주는 위로나 이런 걸 좀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강한 존재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준다라는 것들을 전달하고 싶었던 점이 있었고, 그 용과 공한 2인무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용과 공항처럼 가장 고귀한 존재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좀 있었고, 세상을 완전 뒤집는 그러한 혁명적인 의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누구나 우선이 장면 같은 경우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장면들을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포인트 이제 군무 2번인데 앞서 군무는 기존의 모습들이 좀 연출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거기서 막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데 전체가 막 끌어당기죠.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장면들은 변화하려고 하는, 상승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막아지는 상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쓰러져 있는 장면상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이 죽음이란 건 우리 신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상태들을 다 지우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다 지우는 상태. 그리고 나서 흑백으로 있었던 장면이 갑자기 이제 이 칼라의 옷을 입힘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의 모습들을 마지막 군무가 보여준 이런 식의 의도가 있었는데, 미리 설명하면 또 여러분들한테 감상이 방해될까봐 설명 안 드렸고, 그리고 미리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린 게 이 퍼포먼스를 미리 얘기 드리면 또 감동이 줄어들 것 같아서 보시면서 갑작스러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안무들도 펼쳐지지만 저쪽에서 양쪽에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은 퍼포먼스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좀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이게 사실 평소 작품할 때 훨씬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조명도 너무 얻어갖고 이게 제대로 자기 그리는 그림도 잘 못 보기도 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또 그 시간 동안 다 그리셔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시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또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땀을 흘려고 하는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우리 장 선생님 책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나서 과연 될까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단시간에 이렇게 삶과 죽음과 그 경계에 서서라는 뜻이 이 연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흔쾌히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이 갖고 있는 의미가 순수함, 또 부활, 또 비움의 이야기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 아주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이 아침에는 이렇게 피어났다가 저녁이면 전부 다 또 다 오그라드는 그런
삶의 경계를 날마다 누리면서 또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속세에 물들지 않고 조그마한 그 물방울이라도 연 잎에 앉으면 털어낼 줄 아는 그런 비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상징성으로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화목이어서 제가 평소 잘 드리고 있는 화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연꽃인지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연꽃을 그리셨습니다. 예, 연꽃은 사실 불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징이기도 하고, 그 진흙밭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러한 상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연꽃이 부활의 상징, 심청도 연꽃에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 부활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다 담으셔서 그리셨던 것 같습니다. 또 화려하고 아주 강렬한 이 꽃이 아니라 이 옷에 색채를 해주신 그림을 그려주신 김보민 작가님 또 어떤 또 의도로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색으로 이제 인생은 색처럼 찬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방색, 우리 선조 대대로 내려온 오방색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표현했고 이 삶이 그 경계 너머에까지 더 아름답게 비춰지기를 염원하면서 그리고 왔습니다. 네. 작품에서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 기존의 새로 태어나는 삶을 이 옷을 입음으로써 변화하는 시점이 딱 찍어주기 때문에 이 옷이 나타내는 게 이 곡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방색, 오행의 이 삶의 전체의 흐름들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보임사 쪽 역할을 해주신 손정락 선생님 어떤 또 생각으로 연출하셨을까요?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아무도 안 내려주시네요. 혼자서 저러고 있었구나.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계속 얼굴 만지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호위무사는 그 경계를 넘을 때 아주 큰 장승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은 이제 액을 막아주는 어떤 전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장소들의 움직임을 동작 모션을 가지고 이 작품을 좀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흑이고 백으로 나왔던 4명의 무사들이 있죠. 그 무사들은 동서남북 수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 주작, 백호, 현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담아서 만든 작품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이 담긴 의미랑 이 의도들이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선택해서 감상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구상해 주시고 또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작품을 만들어내신 장국호 감독님 한 말씀 해주시죠. 공연만 한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지겨워! 나 이제 그만하라고. 근데 이제 그만하려고 선택했던 작품이에요, 사실상. 곡들을 끝으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마무리하는 작품을 하나는 하고 싶다 해서 이제 꼭두를 우연히 박물관에서 꼭두 인형을 보다가 그 우연히 사진 한 장을 담았고 그걸 계속 보면서 그것까지는 왠지 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생각하다가 이제 그걸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작품을 쭉 쓰고 이제 그랬는데 또 그게 또 예술 작가 지원으로 하라고 또 선정이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보인 게 이제 1차 쇼케이스예요. 사실은 그 더 많은 이야기,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가는 중에도, 넘어간 이후에도 그 얘기들이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호위무사고, 저는 이제 그 버리는, 이제 지금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이제 희로애락으로 짧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누구랑 할까? 누구랑 하면 이 표현을 참 잘하고, 그래도 좀 시원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둘이 보면 김노천 대표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그 사진 작가 회장님이신 김노천 대표님의 인연으로 그 예술가 모임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좀 콜라보로 해보고 싶다. 맨날 무용수들, 우리 젊은 아직은 죽음하고 상관없는 젊은 무용수들 말고 그래도 삶의 내공이 있는 분들하고 뭔가 좀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고 흔쾌히 이제 그 같이 하기로 해주신 거예요.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좀 그 모셔오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사실은 두 분은 부녀지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 어디가 계셔 앉아 계시죠? 네, 하고 우리 또 아드님도 가족 모두가 예술가 작가세요. 그래서 언제 이 멋진 가족분들하고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실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인연 때문에 했던 거고 경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백년 살았으니 이런 주제로 해도 그 뭐라고 하진 않겠구나. 좀 연식이 됐으니까 용서하겠다 해서 이제 이제서야 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1차 쇼케이스였고 이제 이걸 또 발전시켜야 되는 숙제가 남아서 이게 결국 끝이 아직 안 나서 이제 한 조금만 더 하고 끝내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최초로 그 건방지게 고품격 관객 지정 공연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는 거는 적어도 이 주제에 대해서 탐미까지는 아니지만 그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흔쾌히 또 약속을 해주셨고 그래서 아마 이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만하고 어떻게 준비됐었는지 또 과정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아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딱 두 분 정도까지만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시면 또 작가님들이 직접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으시면 제가 설명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인천 사람은 아닌데요. 네, 좋은 언니를 둬서 이런 좋은 공연을 보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장국보 예술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질문을 하실까봐 그래서 이게 경계까지 넘어간 얘기가 아니라 그 경계 그래서 그 경계에서까지가 이제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제 내년에 오셔야 돼요. 다음 작품 경계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작품 경계 넘어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또 다른 질문이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저는 연수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영어쌤이고 오늘은 이렇게 늘 초대해 주셔서 왔는데 제가 질문을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게 연꽃도 죽음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로움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 오광색도 새로운 생명력이라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늘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죽음 속에서도 늘 다시 태어남을 고민해야 되는 인간은 어떤 사람들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죽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항상 다시 새로움에 대한 그런 고뇌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연륜이 있으신 조홍 선생님께서 저는 늘 작업을 하면서 대동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 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세상을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 우리의 인생을 제가 낚시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는 덤벅에서 낚시하다가 좀 나이 들면 저수지에 가서 하고 좀 더 이제 성장하면 이제 바다로 나가고 다시 이제 힘이 떨어지면 저수지로 돌아왔다가 마지막에는 덤벙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세상에서 늘 윤회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항상 희망을 갖고 저는 사는 그런 편이에요. 제가 젊은 나이에 간경화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완치가 되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도 죽음을 버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곧 나는 죽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삶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경계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다 풀어나가면 아주 쉽게 풀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면은 정말 사람이 많아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